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님. 부령님은 저희 행크에서 예전에 칼럼니스트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다가 새로운 둥기를 트고 헐헐 날아다니시는 부령님 되겠습니다. 네, 행크 오비 부령입니다. 부령님도 행크TV에 아직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도 예전에 행크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했던 그런 오비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그리고 저를 기본 마음으로 맞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투자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지금 솔직히 책도 2권이나 쓰셨어요. 첫 번째 쓰신 책이 네. 부동산 투자 이렇게 이렇게 쉬웠어. 쉬워. 그리고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또 한 권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책 네. 제목이 뭐죠? 네, 그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아, 왠지 땡기죠. 그렇죠. 우리도 이 화장실 가서도 배가 아프다라는 신호를 느끼고 가는 거니까. 네, 부동산의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아는 대로 열심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상승장이 지속될까요? 하락장이 될까요? 어떻게? 저는 당분간은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이라고 표현한 거는 하락장은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 언젠가는 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이 들어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승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지표상으로는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그 부동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결국 수요하고 공급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언론 기사에서 많이 보셨고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준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상승에 있어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승의 신호예요. 또는 상승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상승장이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르지 않고 플랫하게 가는 순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탁 커지니까 사람들이 팔아야겠다는 게 올해부터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또 만약에 시장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메인테인 된다면 그 다음 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심리, 저금리, 공급이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또 집값이 오르기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객관. 네, 무슨 말이냐?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느낌들은 상당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장에서 봤던 그 각종 규제보다 이번 장의 규제가 2~3배 이상은 세다고 봐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다고 전 우리나라 이 상황이 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이 시장을 흔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있는 건 맞는데 오히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2005년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제가 받았던 담보대출 금리가 5.5였어요. 매우 싼 금리였어요. 2008년쯤까지 이제 2007년까지 2008년까지 계속 올라갔을 때 제가 받았던 금리가 7.7, 7.8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2% 정도였었는데 그 2%의 느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더 사고 싶어가 아니라 더 살 건 좋은데 지금 내는 이자만 해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 50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100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느낌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만들겠죠. 더더구나 지금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과 지금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약간 의무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입장에서 일단 집을 샀어요. 좋아. 이 시기에 지금 필요하니까 샀다 쳐요. 샀는데 어떤 신호를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전부터 한 가지를 전제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 된다라고 막 몰려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서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뛰어들어가는데 아까 좀 위험적인 요소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뭐 대출 비율이 지금 현재 낮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2~3%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견디기가 어렵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정도 수준을 계산을 해서 한다면 전 집을 사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쯤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다주택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리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도 금리 오르고 쟤도 금리 오르고 담보대출 받은 것도 막 오르게 되면 얘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들 조급해 하시는데 그리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시는데 갈아타기를 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장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 상승장 때는 입지 좋은 물건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치는 시점이 지난 장 이번 장 다 똑같았거든요. 다음 장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뒤쳐졌다. 그래서 내가 욕심부리고 어떻게 가야겠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로 놓게 되게 되면 이 부침이 있는 동안에 오히려 그때 시장이 더 기회가 되는 시장이에요. 일단은 하락장에 집을 샀어요. 사고 나서 하락장의 신호를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2%, 4%가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부담될 거예요. 부담되죠. 대출 이자 압박이 부담될 거고, 그럼 부담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아마 쉽게 생각하면 연체율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높았던 청약금리들이 슬금슬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또 청약금리들이 슬금슬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분양하는 것보다 더 낮은 상황이 되게 되면은 미분양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다들 첫 번째 미분양이 발생하고 나면 되게 호들갑을 떨 건데요. 이런 거는 딱 한 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쌓여가야 돼요. 그러면 몇 분기 정도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경쟁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은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아 이제 수요의 동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물건이 조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천천히 정리하는 게 맞죠. 하락장 신호가 온다면 지금 금리도 높아지고 미분양이 뉴스에 한 개 딱딱 나와. 그럼 팔고 잠시 전세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이게 부르님 책에 쓰신 상승장의 신호가 올 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저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저는 전세 가시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전세로 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언제 전세를 빠지고 집을 사야 되라고 하는 또 다른 판단의 상황이 와요. 나중에는 이 가격이 항상 침체장 때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와서 내 돈을 또 추가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승장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항상 그것 때문에 언제 사야 되나라고 하는 또 고민이 있어요. 더 복잡한 고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스테이. 그 상승장에 그러면 그런 시그널들을 책에도 쓰셨겠지만 시그널들은 몇 개 가지가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 쪽에 있어요. 상승장 바로 저희 침체장이잖아요. 수요가 먼저 생기지가 않아요. 수요는 죽어버렸잖아요. 심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공급의 감소예요. 공급의 감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니까 결국 근데 집 안 사고 있으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 가격의 상승이에요. 왜냐면 집은 어차피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집은 침체장이니까 집값은 더 이상 안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집은 안 사고 근데 집에 어딘가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선택하는 게 전세 가격. 그럼 전세를 선택하는 과정이면 전세 수요는 늘잖아요. 잠깐만, 그럼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상승장이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네. 책에 보면 상승장 한복판에서 투자 전략이라고 써 오셨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하면 좋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다주택자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마라 안 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세금,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종부세 문제 때문에 그거부터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세금을 부과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가만히 있으면은 세금 예를 들어서 한 4~5천 낼 거를 하나를 더 얹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갖다가 몇 억을 넣어내는 중과하게 개념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세계물 갖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을 한번 겪는 게 1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괜찮다라고 했을 때 더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그때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수익을 낼 거냐, 상급지로 이동할 거냐.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수익과 상급지를 동시에 노려요. 상급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지난 제가 이번에 나왔던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의 상승률이 더 높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양극 효과가 확 벌어져 버려요. 돈이 없는 1주택자 그런 분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지 여유자금 있으면 조금 더 못해서 갈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일단 즐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이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지금 이분들이 다 속상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무주택자들은 이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좌절하고 있는 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잠시 쉬는 것도 괜찮아요. 잠시 멈췄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너탈 수 있는 조정장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에서 계속해서 올라타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더 공부하면서 다른 시장 공부하고 경매 공부라든지 기타 다른 공부들을 계속하면서 그 과정을 하게 되면 다음번 장에서는 상승장 초기에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받잖아요. 그 수익을 내가 만들어내가는 지침돌이 되기 때문에 하락장을 대비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투자는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처음 투자할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주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만 벌고 은퇴해야지. 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 진행하는 과정이 발생되는 속상함, 좌절, 그 다음에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결국 경제적인 자유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들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